옥탑방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은식의 옥탑방 이야기 21번째 시간입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졌죠? 그래서 저는 모시옷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모시옷은 모시고 다니는 옷이다. 또는 모셔야 할 옷이다. 그래서 모시옷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입어보니까요. 제법 시원하고 잘 어울립니다. 괜찮나요? 네. 예쁘게 봐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죠. 이런 사연이 왔습니다. 소장님, 저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저를 뒷담화하는 모습을 의도치 않게 들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전에 그냥 기운이 쭉 빠져버렸어요.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에 대해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단 말입니다. 너무 놀라서 순간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모든 욕을 다 듣게 되었죠. 어찌할지 모르겠고 손도 덜덜덜덜 떨리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다운돼서 집으로 얼른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들 취준생이라 취업준비생. 이번에는 꼭 시험 잘 치르라며 진심으로 응원의 말 한마디 전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해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바빠서 인사 제대로 못하고 간다고, 그동안 만나서 반가웠다고, 다들 잘 되길 바란다고 문자 한 통씩 넣었는데요. 답장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진짜 이렇게 우울한 기분이 든 것은 처음이에요. 어제 오늘 잠을 잘 못 이뤘습니다. 나 혼자 이 세상에 왔으니까 이제 다시 그대로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나는 나, 너는 너, 영향받지 말아야지 다짐하면서 마음을 추스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이고 믿고 의지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울고 웃으며 지냈었기 때문에 마음 한켠이 참 쓰라리 옵니다. 이제 제가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참 두렵기도 합니다. 이런 좀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이제 취업 준비생이니까 함께 모여서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그러면서 서로 의지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그렇게 이제 한동안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없는 사이에 그것도 화장실에서 막 나를 험담하고 씹고 안 좋게 얘기하고 욕하는 걸 우연히 들었단 말이에요. 나는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이들로부터 그런 말하자면은 폭탄을 맞은 거죠. 그런 이제 미사일 공격을 순식간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한 거죠. 차라리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후회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너무너무 다리에 힘이 빠지고 이게 뭔가 나는 쟤네를 정말 진정한 나의 친구로 생각하고 너무너무 의지하고 좋은 친구들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건만 이게 무슨 뒤통수란 말이야. 아마 정말 그 큰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그런 아마 충격, 심리적 충격이 오셨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요.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세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뒤에서 딴소리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내 앞에서는 막 잘 지낸 척 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험담과 루머와 안 좋은 소리를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친구일까? 여러분, 그건 친구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지인이에요. 여러분, 함께 밥 먹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지냈다고 해서 그게 다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지인이에요. 알고 지내는 사이죠. 진정한 친구란 벗이 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무엇과 벗하여 벗님들
너는 나의 벗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벗이라는 말은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벗하여 이것은 함께 짝하여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같이 있다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수다 떨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한 공간에서 있다고, 또는 오래 알고 지냈다고 그게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벗할 수 있어야, 함께 할 수 있어야. 함께 한다는 것은 마음과 마음을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고 그럴 수 있어야 진정한 친구라는 거죠. 진정한 벗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만나고 같이 즐겁게 놀고 밥 먹는다고 해서 그게 다 친구가 아니구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벗한다는 얘기는 함께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같게 마음을 합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의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벗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늘부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들은 나의 친구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벗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렇게 마음을 합할 수 있는 벗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게 인생의 축복이냐면, 공자님께서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 군자 삼락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논어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군자, 성인이죠, 성인. 그런 성인들의 인생에 세 가지 즐거움이 있으니, 첫째는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러셨어요. 이게 논어의 말씀입니다. 하기 시습시 불영 여로와. 그러니까 군자는, 성인은 다른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하기 시습시 불영 여로와.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둘째가 중요해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벗이 있어서 먼 곳에서 찾아오면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유붕자원방내 불영 낙호와 그러셨단 말이에요. 벗이 있어가지고, 이 벗이란 마음이 서로 합쳐지는, 마음을 합할 수 있는,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벗이라 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벗이 먼 곳에서부터 찾아오는 것, 그것 자체가 군자의 즐거움이다 그러셨어요. 유붕자원방내 불영 낙호와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아니하면 군자가 아니겠는가. 인부지 불온 불역 군자호와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군자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늘 배우기를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소중한 벗이 있어. 먼 곳에서부터, 지금이야 KTX도 있고, 예를 들면은 고속버스도 그냥 우등고속도 있고요. 프리미엄 고속버스,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타봤어요. 가정 형편상 프리미엄 그 황금색 버스를 아직도 안 타봤습니다. 그렇게 멀리서 찾아오는 친구가 있어준다면 그것이 얼마나 인생의 기쁨이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먼 곳에서 찾아온 벗이 이러는 거예요. 은식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지? 나 요새 보험해. 어떻게 하나 들어줄 참이야? 네, 그냥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하나 들어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먼 곳에서 찾아온 친구가, 은식아, 우리 10년 만이다. 나 다단계해. 네트워크 마케팅 알지? 야, 친구라는 게 뭐니?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잖아. 초등학교 다닐 때도 생각 안 나? 우리 불량식품 같이 많이 먹었잖아. 내가 뽑기 뽑아갖고 너 많이 줬잖아.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찾아오는 친구는 그 만남 자체가 즐거운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어떤 덕을 보기 위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 마케팅 차원에서, 내 비즈니스 차원에서 친구를 찾아오는 게 아니고, 그 친구와의 만남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즐겁기 때문에, 그래서 먼 곳에서도 그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수하고 찾아오는 친구, 여러분, 그런 친구는 인생에 한두 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지랖을 너무 많이 펼칠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막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군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나갈 거 아니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엮이고 저렇게 엮이고 그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 만나면 반갑게 대해주고 내가 해야 될 도리는 다 하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먼 곳에서도 나를 찾아와주는, 꼭 먼 곳에서 찾아오지 않아도 돼요. 나와 마음을 합할 수 있는 친구, 나와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겉과 속이 동일한 같은 친구, 그리고 만남 자체가 소중하고 만남 자체가 즐겁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고 행복한 친구, 그것을 벗이라 하는데 그런 벗은 인생에 한두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벗 한 사람 만드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벗이란 이런 것이로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고 내 인생에는 그런 벗이 별로 없어. 내 인생에 언제쯤 그런 벗이 만들어질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그런 벗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잔 말이에요. 그 만남 자체를 즐겁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는 이것 자체가 행복이고 축복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벗이 되어주리라. 범 하나만 들어줘. 물론 그게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돕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영업이나 마케팅, 비즈니스 시작할 때 가까운 사람들 또 지인들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나 그런 거 없이 그런 이해관계나 이해타산이나 아니면 영업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냥 그 만남이 너무 소중하고 그런 법도 우리가 적어도 한두 명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벗이 되어주자. 마음을 그렇게 한번 먹어보자. 그렇게 해보자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진짜 시크릿의 법칙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창조의 마술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강의를 드리잖아요. 중요한 것은 에너지입니다. 이 우주는 커다란 에너지의 덩어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에게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 명상 또는 옥탑방 이야기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소장님 강의나 옥탑방 이야기를 들으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어요. 에너지가 상승됩니다.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 가지시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 중에서 에너지 뱀파이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뱀파이어가 뭐예요? 박쥐입니다. 박쥐. 흡혈귀라는 뜻이에요. 내 에너지를 갉아먹고 나의 좋은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는 그런 에너지 뱀파이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운을 소멸시키고 좋은 기운을 다 앗아가버리는 그런 쉽게 말하자면 흡혈귀. 박쥐 선생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연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할지언정 그들하고는 될 수 있으면 거리를 좀 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시의원, 군의원, 무슨 도지사, 시장 나가려고 이 네트워크를 사람 이렇게 인맥을 의도적으로 관리하는 거 아니라면 내 에너지를 그렇게 떨어뜨리고 내 에너지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꾸고 하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은 좀 멀리하고 다만 내 삶 속에 스쳐 지나간 모든 인연들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부자 되시고 나름 의미 있는 일을 사십시오 라고 그렇게 그냥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축복해 줄지언정 그들하고 그렇게 긴밀하게 그렇게 연결짓고 그들의 삶과 내 삶이 그냥 섞여가지고 그렇게 내 에너지가 쭉쭉 빠져나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짓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절대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삶을 가꾸어가는 사람들은 평생 자기 배우자를 포함해서요. 6명에서 7명 정도의 사람들과 평생 재밌게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연 맺고 저렇게 인연 맺고 이 모임 쫓아다니라고 그냥 기진맥진 저 모임 쫓아다니느라고 그냥 지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중한 인연 6명, 7명 정도와 평생을 함께 하면서 그 소중한 사람들한테 몰입하고 그 사람들과의 우정, 그 사람들과의 사랑, 그 사람들과의 정을 더 돈독하는데 마음을 쓰고 에너지를 몰입하는 것이지 사방팔방 그냥 동네 이장님, 연장님처럼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에너지 뱀파이어 그리고 나의 에너지를 다운시키고 상쇄하는 그런 인연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 진실한 사람, 참된 사람, 맑은 사람, 밝은 사람, 따뜻한 사람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평생 그 우정과 사랑을 더 키우면서 가야지.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벗이 되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의 주인공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쭉쟁이 같은 관계는 다 털어버려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 에너지를 쪽쪽 뽑아먹는 에너지 흡혈귀.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에너지 박쥐를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쭉쟁이는 다 날아가고 이제는 정말 진실하게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고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서로 마음으로 소통하고 겉과 속이 동일한 그런 진정한 벗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여러분 그런 증거입니다. 아이 쭉쟁이를 퀴즈를 해서 다 털어버려야 진짜 알곡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고 계속 그 사람들과 함께 했다. 그러면 내 에너지만 쭉쭉 빠지는 겁니다. 내가 쭉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쭉쟁이 같은 인연은 다 털어버리고 정말 알곡 같은 인연만 남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알곡 같은 열매 같은 탐스러운 충실한 그런 인연들이 나에게도 찾아오겠구나.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알곡 같은 알토란 같은 그런 소중한 인연이 되고 친구가 되고 벗이 되어줘야지. 그런 사람이 많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6명에서 7명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배우자를 동반자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절대 오지랖을 넓게 펼치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자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지 않는다.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몰입해서 그 소중한 몇몇과 함께 평생을 알콩달콩 지지고 볶고 참깨도 볶고 들기름도 볶고 하면서 그렇게 재미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 관계에 대한 그런 철학과 신념을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이런 사연과 연결 지어서 제가 이제 호주에서 있으면서 일종의 문화 충격 같은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홈스테이를 했는데요. 그 홈스테이에 이제 아주머니 아저씨가 이제 40대 정도예요. 근데 이 액면가, 액면가라고 저는 그냥 재미나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 사람보다 훨씬 40인데도 더 늙어 보여요. 이상하게 서양 사람들이 빨리 늙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목구비가 너무 확실하다 보니까 이 주름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잡혀요, 얼굴에. 그래서 한 60이나 됐겠다 하고 나이를 물어보면 한 40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늙어 보여요. 동양 사람들이 되게 어리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아줌마가 제가 이제 하숙하고 있는 홈스테이 하고 있는 아줌마가 40회 생일을 맞이했어요. 근데 여러분 호주에서 40회 생일은 우리 문화에서는 그게 환갑하고 똑같습니다. 그래갖고 40주년 그 생일 애니버서리 기념 파티를 굉장히 그 사람들은 의미 있게 이제 우리가 환갑 잔치 하듯이 요새는 뭐 환갑 잔치 한다고 오라 그러면 민폐잖아요. 그냥 가족들끼리 식사하고 말지 않습니까? 수명이 이제 오래돼가지고 그게 이제 달라요. 우리가 60 환갑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은 이제 40 됐을 때 이제 친척들이나 지인들 초대해가지고 집에서 가든 파티를 해요. 이제 환갑이라는 것은 60갑자, 60년이 지나서 다시 갑을 맞이했다 그래서 환갑이죠. 그것은 이제 예전에는 수명이 여러분 조선시대에 왕 있잖아요.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40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환갑을 맞이한다는 것은 굉장한 그 천복이에요. 하늘의 복을 타고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환갑 잔치를 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호주 그 아줌마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40회 생일을 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냐. 딱 하는 얘기가 인생의 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갑이 넘으면 그걸 이제 인생의 반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죠. 왜냐면 이제 수명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환갑을 맞이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복이다. 그래서 이제 환갑 잔치를 크게 했던 건데 그 사람들은 대개 평균 수명을 80 정도로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살이 되면 인생의 이제 전환점, 반환점, 이게 하프 코스를 이제 통과한 거죠. 그래서 인생의 반을 사는 동안 소중한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이제 그런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제가 설레이더라고요. 아, 그래? 40회 생일이 그런 의미가 있었어? 그래갖고는 제가 이제 그 아줌마한테 혹시 생일 선물로 원하는 게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시계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시계를 좀 선물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아이 그래? 내가 한번 시계를 선물해볼까? 근데 시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갖고는 이제 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호주에서 만났던 친구하고 야 우리 주인집 아주머니가 우리 하숙집 아주머니가 40회 생일이라는데 호주에서는 40회 생일이 굉장히 크대. 우리식으로 하면 환갑잔치나 마찬가지래. 근데 아주머니가 시계를 선물 받고 싶어 하셔. 근데 내가 시계 살 돈은 없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 한번 그 마켓에 가서 한번 둘러보자. 그하고 이제 그 친구와 함께 이렇게 쭉 마켓을 둘러보는데 세상에 아주 좋은 명품 짝퉁 메이드 인 차이나 시계가 딱 단돈 10불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 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그게 모양새는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야 이것이로구나. 정말 하늘이 나를 도우셨구나. 그래갖고 그거 사면 안 되는데. 그 짝퉁인 거 나중에는 다 알 텐데. 그것을 정말 망설임도 없이 그 짝퉁 시계 메이드 인 차이나. 그것을 이제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40회 이제 생일 잔치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호주 사람들은 그 40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환갑 잔치를 하는데 저는 그냥 아유 한 100명이 올래나 200명이 올래나 아유 그 집이 좀 좁은데 어디서 파티를 할래나. 근데 파티를 집 뒷뜰에서 하는 거예요. 바베큐 구워 먹으면서. 술도 별로 안 마셔요. 그냥 맥주 한두 잔 마시면서 그냥 바베큐 구워 먹으면서 그냥 서로 그냥 밤새도록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그게 다입니다. 무슨 소리꾼을 초청하는 것도 없고 한국 사람들처럼 노래를 좋아해갖고 막 노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베큐 구워 먹으면서 한 30명 내외 많이를 초대를 안 해요. 여러분 환갑잔치, 칠순잔치, 팔순잔치 하는데 한 20명, 30명 초대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걸 우리가 잔치라고 생각하나? 그냥 생일 차려 먹는 거죠. 그런 식으로 40회 생일을 그 의미 있는 것을 기념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도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에게 아줌마 영어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을 적게 초대했어요? 여러분 이거 영어입니다. 영어로 들리시죠? 네,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이게 영어로 들리실 겁니다. 한국 같으면 이런 잔치 때 사람들을 많이 초대해요. 왜 이렇게 조금만 사람들을 초대하셨나요? 이렇게 이제 영어로 제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 말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냐? 내가 40평생 살면서 나와 함께했던 가장 소중한 사람들만 초대해야지. 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야 된다고 미스터 영은 생각하느냐? 라고 나한테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답을 못했잖아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생일 잔치 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걸판지게 대접하고 나 이렇게 산다. 우리 애들이 이렇게 성공했다. 우리 애들이 나 이렇게 비단 한복 지어줬다. 그런 걸 자랑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40평생 살면서 소중한 인연, 40평생 살면서 정말 나와 마음을 소통했던, 마음을 함께했던 진정한 의미의 벗들만 작게는 10명, 많게는 한 20명 내외만 딱 초대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밤새도록 즐겁게 지난 추억을 곱씹고 서로에 대해서 칭찬하고 서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으로 갔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게 굉장한 문화 충격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갖고 이제 서로 이제 또 선물도 주고, 근데 선물도 예를 들면 뭐 우리 같으면 뭐 상품권을 드리기도 하고,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지 하고 이제 심사임당을 바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집에서 손수 만든 파이, 케이크, 자기가 직접 구운 쿠키, 아니면 손뜨개질로 만든 무슨 목도리, 아니면 스웨터, 이런 걸 그야말로 핸드메이드. 그냥 자신의 마음과 열정과 기운과 정성이 들어간 그런 사서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와인도 자기 집에서 직접 담근. 저는 그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야, 이것이야말로 삶의 의미고 행복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파티구나. 손뜨개질을 몇 개월 동안 하면서 얼마나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을까. 손뜨개질을 하면서 우리 그 아주머니 이름이 괜이었거든요. 그래서 너가 저 아줌마는 그냥 괜히 신경질 내서 괜이야 이렇게 이제 혼자 그냥 막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이름이 괜이에요, 괜. 그러면서 그 실뜨개질을 어떤 사람이 스웨터를 짜면서 2달 동안 그 스웨터를 짰다는 거예요. 그럼 2달 동안 그 괜을 괜히 생각하면서 그렇게 짰을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의미 있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40회 생일을 해요. 근데 그 짝퉁시계 10불짜리 겉만 번지르르하고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다 나쁜 거는 아니지만은요, 그걸 주지 말았어야 됐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선물이라고 줬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그 아주머니가 너무너무 세상에 우리 미스터 영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다니 너무너무 감동적이다. 그러면서 딱 열어봤는데 시계가 아주 말끔하니 겉모습은 번지르르하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비싼 것을 네가 어떻게 유학생의 신분으로 이렇게 사왔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받았다.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시계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굳이 시계 얘기를 해서 네가 이렇게 무리를 해서 시계를 사왔구나. Mr. Young, so thank you very much. 이렇게 그냥 쫙 감동의 레파토리를 그냥 쫙 이렇게 읊어내시더니 그 다음 날부터 식사가 달라져요. 그냥 빵 한 쪼가리만 주더라고요. 식사 메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파티 끝나고 아마 그걸 더 자세히 봤겠죠.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네. 우리 미스터 형이 나한테 메이드 인 차이나 짝퉁을 선물했네. 그래갖고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의도치 않는 다이어트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 식단이 싹 달라졌어요. 이게 완전히 그린필드. 제가 뭐 원래 초식주의자이긴 하지만은 그린필드. 나에게 짝퉁 선물을 한 미스터 영은 풀떼기만 먹어라! 이렇게 된 거죠. 어쨌든 그게 여러분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충격임과 동시에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열게 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놀라운 축복이란 바로 참된 마음 진실이라고 하는, 그리고 벗은 그 진실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을 함께 할 수 있는,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벗은 많을 필요가 없다는 것.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잖아요. 평생 정말 행복한 사람들은 그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배우자를 포함해서 7명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을 통해서 덕보려는 마음을 내려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부들 가만히 보면 다 손해봤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성은 저시요, 이름은 인간이에요.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나 정말 옛날에는 잘 나갔거든. 옛날에는 정말 장난 아니었거든. 근데 지금 내 인생 장난 돼버렸어. 저 인간 만나가지고 그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막 여러분들 참 세상 인심이 다 그런 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하다가 참 어려움을 겪고 책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는 이제는 나와 화해하고 싶다. 그 책 읽어보면 거기에 기가 막힌 제 삶의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전화 한 통화 오지 않다가 요새 좀 일이 잘 되고 강의도 많이 나가고 이 유튜브도 이렇게 활성화되니까 여기저기서 선배님, 아우님, 후배님, 소장님 하면서 왜 그렇게 전화가 많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사방팔방 사돈의 팔촌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로부터 덕보려는 마음이 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맥을 넓히려고 하고 그게 꼭 나쁜 것은 물론 아닙니다. 건강한 마음으로 대하면 되니까. 그런데 저는 그 순간 그 이후로 사람을 통해서 덕보려는 마음을 내려놨어요. 내가 이미 우주로부터 이게 엄청난 덕을 보고 있는데 우주로부터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는데 내가 덕을 베풀면 베풀었지, 덕을 심으면 심었지, 덕을 나눠주면 나눠줬지, 굳이 누군가로부터 덕볼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당당합니다. 높은 사람 만난다고 고개 숙일 이유도 없고 잘나가는 사람들한테 내가 잘 보이려고 아첨할 필요도 없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아유 저 한 번만 어떻게. 그래서 저는요 누구를 만나도 자유롭고 당당합니다. 왜? 덕보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덕을 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많은 덕을 여러분들에게 더 나눠드릴 수 있을까요? 유튜브도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당당하고 자신있고 누구한테 내가 잘 보일 이유 없고 그게 너무 개운하고 행복하고 정말 누군가를 만나도 진심이 서로 통하고 그 애틋하고 그 정으로 그 신뢰의 마음으로 만나는 것 자체가 소중하고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우주는 그런 관계에 다복히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덕 보려는 마음을 누가 누굴 덕을 보냐.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다행이고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내가 이 정도 사는 것도 놀라운 축복인데 이제는 내가 좀 베풀고 내가 좀 물질로 베풀 수가 없다면 마음으로라도 축복해주고 내가 그렇게 덕을 좀 나누면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꼭 물질로 나누라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라도 기운으로라도 에너지로라도. 문 소장님 행복명상 좀 들어봐. 인생이 참 행복해져. 좋은 게 있으면 이렇게 권하는 것도 여러분 그게 덕을 쌓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덕 보려는 마음을 내가 내려놨을 때 얼마나 홀가분하고 개운한지 그리고 그만큼 우주가 다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살면요 그게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군자의 삶이고 군자의 즐거움이에요. 저 먼 곳에서 벗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따박따박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그게 얼마나 성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즐거움으로 그런 인간관계에 그런 행복함을 여러분들 만드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다 그런 행복의 주인공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항상 행복하고 성공합니다.